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그로 인한 달러 강세 등 신흥국의 증시 악재 요인이 지속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중국 관련주를 중심으로 실적 기대 종목을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주 코스피 목표치를 2,300에서 2,380까지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 뚜렷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움직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개막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발효 등을 앞두고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흥국 증시에 교란 일으켰던 이벤트들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가 부각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양호한 펀더멘털 감안해봤을 때 신흥국 대비 개선 흐름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증권사들은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추천주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영향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음식료품과 면세점 등 중국 관련주를 선호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SK증권은 호텔신라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인의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호텔신라의 국내외 면세점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본격화될 경우 호텔 사업도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KB증권은 농심을 추천 종목에 올렸습니다. KB증권은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라면 가격 인상이 부각된다면 단기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미국 지역에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법인의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2일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간 증시를 하락을 부추겼던 외국인 매도세가 소폭 완화되면서 지수는 2,350선을 회복했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의 연일 약세를 나타내던 코스피였지만 하락세를 나타낸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28% 떨어진 94.86을 기록했습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가 전월 34.4에서 시장 전망치인 28.5를 하회하는 19.9로 떨어지는 등 부진한 경제 지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입니다.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2,300선을 위협하며 내리막을 탔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진입을 앞두고 그간 무역전쟁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60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88억 원, 기관은 24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83% 상승하면서 2,357.22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가파른 내리막을 타는 듯 했으나 이내 등락을 반복하며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535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61억 원, 개인이 32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9% 상승하면서 830.2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4.71% 급등한 전기, 가스업을 비롯해 의약품, 서비스업, 운송장비, 보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증권, 종이목재, 섬유의복, 기계, 통신업 등은 내리막을 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하던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200원 오른 47,250원에 종료하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6.0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42%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콘텐츠, 방송 서비스, 제약, 화학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섬유 의류, 금속, 기타 제조 등은 2%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나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올랐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기업 공개 기대감이 더해진 카카오 M을 비롯해 펄어비스, 컴투스 등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신라젠, 메디톡스, CJ E&M, 코오롱 티슈진 등이 오름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LG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LG이노텍, 진에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비즈니스온, 메디톡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LNF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JYP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M,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솔브레인,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22일 석유 수출국 기구의 증산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수급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급등했습니다. 종가치로는 5월 하순일에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시 배럴당 69.38달러까지 뛰었는데요.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8월 인도운이 전일보다 배럴당 2.5달러, 3.4% 치솟은 75.55달러로 폐장했습니다. 한편 오펙은 22일 빈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1일 100만 배럴 정도를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4.63% 상승한 68.58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전쟁 우려와 국제유가 급등이 어긋나면서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전거래일까지 8일 연속 내려 최근 40년 동안 가장 긴 하락 기록인 9거래의 연속을 눈앞에 뒀던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과 중국 및 주요국의 무역 전쟁 우려는 지속했지만 산유국 회담 결과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상승하면서 24,580.8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26% 내린 7,692.82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0.19% 상승하면서 2,754.8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2일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서도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원유 증산 결정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고 증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든 영향으로 에너지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푸시 지수는 1.67% 상승했습니다. 7,682.2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1.34% 상승한 5,387.38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54% 상승하면서 12,579.7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전일 대비 2.92% 하락한 2353.30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7% 하락해 829.60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인데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47,2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0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 129,5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현재 4,500원 오른 348,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22만 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00원 오른 56,3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150만 3만 4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일 대비 2,500원 내린 30만 9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26,6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옵쇼핑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600원 오른 24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 17,800원 선에서 거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1.14% 하락해 200원 떨어진 17,4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42,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6,58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동서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 오랐습니다. 현재가 26,2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CJ ENN입니다. 전일 대비 4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98,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GS 홈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0.76% 하락해 1,400원 떨어진 18만 2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47,2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덴입니다. 시덴 역시 보합권에 머물면서 현재가 3만 4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콜프존 뉴딘 홀딩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0원 내렸습니다. 현재가 4,63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전일 대비 1,1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61,6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인터플렉스는 현재가 18,150원 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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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2,350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39포인트 오른 2,357.22에 장을 마쳤습니다. 섬유일복과 증권, 통신업, 기계,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섬유일복과 종이목재 업종은 각각 1.08%, 1.39% 내렸고 증권은 1.47% 하락했습니다. 의약품이 2.69%, 전기가스업이 4.71% 올랐고 보험과 서비스업, 운송장비 등이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42% 급등했습니다. 한국전력은 6.08% 오르며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로 올라왔습니다. 네이버와 LG생활건강은 각각 3.43%, 2.14% 상승했고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포스코도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43% 오른 47,250원에 마감했습니다. 마니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316개 종목이 상승했고 51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05포인트 오른 830.27에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2.89% 올랐고 출판, 매체, 복채, 음식료, 담배, 유통 등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운송과 금융, 의료 정밀기기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섬유의류, 금속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나노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각각 3.49%, 3.27% 하락했고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9% 상승했으며 CJ E&M이 2.31%, 셀트리온 제약이 4.21% 상승했습니다. 카카오엠은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IPO 호재에 6.29% 급등했습니다. 컴투스와 펄어비스는 각각 5.85%, 5.27% 오르며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473개가 상승했고 691개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비덴트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5.4원 내린 1,107.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CIS입니다. CIS가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덴으로부터 2차 전지 극판 설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은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의 주요 자동차 회사가 한중일 정지를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CIS는 자체 전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 시장 개척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CIS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CIS 전일 대비 5.25%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2,70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CJ대한통운입니다. CJ대한통운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22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59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택배 요율 인상 가능성으로 이익 개선 여지가 크며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50%에 이르면서 시장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J대한통운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CJ대한통운 전일 대비 1.22%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상장을 앞둔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기업 가치에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0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8월 중 코스닥에 상장할 예상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상장을 통해 자회사의 기업 가치 증가와 자금 확보를 통한 게임 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전일 대비 0.44% 하락했습니다. 현재 11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전일 대비 1.72% 상승했습니다. 현재 3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 하락한 데 비해서 중국 주요 증시는 상승세 보였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76.21포인트 내려주면서 22,516.8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마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 탓에 투심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매도세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41.79포인트 내려주면서 1899.2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내렸습니다. 다음 중국도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3.95% 올랐습니다. 2889.7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전날 2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던 중국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9.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347.5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2.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828.1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1.77%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부산산업 종목이 6.86%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4만 2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5.93%가량 하락하면서 6%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현실화 기대감에 급등했던 한국석유인데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18만 3,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광소재 보겠습니다. 3.14%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8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도 보겠습니다. 3.67% 가까이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역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4만 4,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보겠습니다. 3.18%가량 빠지면서 오늘 시멘트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만 8,0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멘트주 보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가 현재 2.48%가량 빠지면서 2%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4만 7,5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 시멘트 종목이었습니다. 전기 전자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1.37%가량 빠지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선도전기 보겠습니다. 3.57%가량 빠지면서 3.6%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5,450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3.21%가량 주가 빠지면서 3%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3,2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2.15%가량 빠지면서 2%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7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DB하이텍 보겠습니다. 현재 1.69%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만 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막 콘덴서 보겠습니다. 현재 2.09%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 하락했고요. 8만 9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58%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오늘 개장한 사막 콘덴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통신업종은 0.96%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24%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3만 9천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U 플러스 보겠습니다. 1.73%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14,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종이 0.81%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이 현재 3.08%가량 빠지면서 3%대 초반의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주철관입니다. KR 모터스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87%가량 주가 빠지면서 3%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678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호제강 보겠습니다. 현재 2.0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1,6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B하이텍 보겠습니다. 1.93%가량 빠지면서 2.17%가량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DB하이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이 1.6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가장 큰 강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2%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을 시간이 갈수록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5만 4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현재 1.65%가량 올라주면서 최근의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1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현재 1.64%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4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8,7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 보겠습니다. 0.7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4.31%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2,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째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9일째 매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2.07%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저평가 요인 해소 기대감 보여주는 리포트 올라오면서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1.0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저번 주에 약세 보였지만 이번 주는 강세 흐름으로 장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 보겠습니다. 현재 0.94%가량 올라주면서 1%대의 강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825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종목별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38%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고요. 6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46,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3.24%가량 파란불 켜면서 장 열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6,600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 2%대 하락세 시연해줬고요. 현재 하락세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2만 8,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34,8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 보겠습니다. 2.3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7,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4만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현재 파란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3%가량 빠지고 있는 운송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1.45%까지의 업종지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 유성 TNS 보겠습니다. 1.97%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가까운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9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광 종목 보겠습니다. 1.96%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종목도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운송업종입니다. 현재 0.53%가량 빠지면서 0.5%대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7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 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0.83% 가까이 빠지면서 1%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3.2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4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스 정보통신 보겠습니다. 0.98%가량 빠지면서 1%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25,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이 현재 약세입니다. 0.83%가량 빠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5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현재 2.2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영 GNM이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12%가량 올라주면서 6%대 초반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8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캠텍까지 보겠습니다. 5.29%가량 올라주면서 상승불 켜고 현재 장 열었습니다. 2,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44,800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CJ ENM 종목이 약세로 장 열었습니다. 0.3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데요. 3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97,300원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38%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43,000원 보여주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코미팜 보겠습니다. 0.35%가량 올라주면서 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8,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머티리얼즈까지 보겠습니다. 0.5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7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49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200억 원, 30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165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113억 원, 그리고 41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2,555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41계약 그리고 1,474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현대홈쇼핑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안정성 탁월입니다. 특히 현금 탈출 능력이 안정적인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 전망부터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의 2분기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높은 기저를 형성했던 에어컨 판매가 전년보다 늦게 시작된 더위로 인해 금년에는 판매가 부진한 것이 취급고 성장을 어렵게 했습니다. 타 품목들의 판매 역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형 상품 소비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해 보이는데요. 취급고 성장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2분기에는 취급고 규모가 큰 렌탈 및 여행 상품의 편성 비중을 높여서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송출 수수료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취급고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송출 수수료는 회사의 생각대로 통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KT IPTV에서의 SK의 티커머스 사업자인 SK스토어의 공격적인 채널 확보에 따른 여파로 IPTV양 송출 수수료 증가율이 예상대로 둔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700억 원 규모의 송출 수수료가 금년에도 5% 수준의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판촉비의 효율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예상을 초과하는 송출 수수료 증가폭을 적절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성장성 혹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1조 3,5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10배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8,000억 원에 이르는 보유 현금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안정적인 현금 탈출 능력으로 불확실성이 낮다는 점이 큰 투자 포인트인 현대홈쇼핑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홈쇼핑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홈쇼핑 전일 대비 1.33%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1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홈쇼핑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제주항공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악재 속 재개될 반등의 모멘텀입니다. 원화 약세와 지진 등 많은 악재 속에서 실적 개선 재개될 전망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분기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2,555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국내선 수송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LNF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요. 국제선 역시 높은 수송량 증가율 및 LNF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59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 및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 부진의 이유는 항공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가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류활중료 부가효과 이연과 2017년 5월 연휴에 따른 단가 상승 이후 나타난 기저효과로 국제선 및 국내선 단가가 각각 3%와 1% 하락하며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의 원화 약세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주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에 연간 영업비용은 약 30억 원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원화 절하가 이어질 경우에 내국인 출국자 수요 약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 수준에서 원화가 급격히 추가 절하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일본 지진 사례였던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 일본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주가 부진은 하반기까지 지속됐지만 당시에는 지진보다는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 영향이 더 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감안해 봤을 때도 여진 등의 불안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여행 심리 회복에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준 리포트 내용입니다. 또한 실적 개선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과 지진 등의 영향이 변수지만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일 가능성 높다고 분석됩니다. 3분기에는 추석의 수요 효과가 산입이 되고 5월 하락했던 운임도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분도 7월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4.3% 증가한 544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제주항공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6%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 높아졌는데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 강화, 그리고 지진의 영향이 사라지고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3분기 감안할 재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올해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 전망되고 있는 제주항공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공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현재 0.71%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4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삼양 패키징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담보된 성장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펀더멘털과 판가 인상 등 모멘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삼양 패키징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선 두 분기 연속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익됐고 2018년 2분기 역시 부진한 실적이 예상돼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2017년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한 PET 패키징 부문이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증가와 겨울철 비수기 영향으로 타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제품 가격이 인상되며 모멘텀이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또한 제품 구성이 개선되면서 이익 구조도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PET 패키징 사업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의 페트 패키징 사업은 주요 원재료인 가격 변동에 중장기적으로 거의 영향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특정 수준을 웃돌거나 밑돌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반영해 매분기 계약 가격을 재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음료 시장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트 패키징 사업은 매크로 요인보다는 국내 음료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아세프틱 음료와 카토캔 음료 사업의 2017년 매출 비중은 3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여도는 이미 전 사업부 가운데 최고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아세프틱 및 카토캔 라인은 각각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가동이 될 전방입니다. 완전 가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고마진 제품 생산 비중 확대로 2018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2020년에는 45%, 2020년에는 9.98%에 이를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보여줬습니다. 네, 제품 구성의 개선과 탄탄한 펀더멘털 등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양 패키징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전일 대비 0.61%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16,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양 패키징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콘텐츠 판권 가격 상승 지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콘텐츠 해외 판권 가격의 상승과 우호적인 산업 변화의 흐름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21일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와 7월 7일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의 공시 기준을 고려할 때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년 매출액은 2,867억 원의 10%인 29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대표 텐트블 작품으로 제작비만 4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큰 제작비 규모에도 불구하고 CJ ENM 방영권료와 넷플릭스 판매 실적, 그리고 방영 이후 실시간 반영되는 국내 VOD 수익까지 고려해 볼 때 텐트풀 타겟 GPM 30% 대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원가 이상의 전가가 가능하고 추가 수익이 늘어난 만큼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중국 수출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콘텐츠와 단일 플랫폼 판매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해외 판권에 대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제3의 넷플릭스 같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구글의 유튜브 등 다양한 OTT 플랫폼이 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5월 유튜브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무제한 스트리밍 월정액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일본에서 자리 잡고 있는 단계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넷플릭스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게 아마존도 아시아 권역에서 일본 다음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 높다고 짚어줬습니다. 콘텐츠 역시 수출 경쟁력과 가성비 높은 드라마로 집중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봐줬습니다. 아시아 콘텐츠 시장을 향한 해외 자본의 유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이 종목도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글로벌 플랫폼의 경쟁에 따라 구조적인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권 가격 상승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제작사의 장기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판권 가격의 상승으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전일 대비 0.62%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1만 3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25일 네이버의 라인 핀테크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부진한 실적에도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7% 상승해 15,000원 오른 73만 8천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3,006억 원, 2,65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쇼핑 호조가 지속되며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은 6,046억 원을 기록하고 광고 매출도 지방선거와 다수의 MMORPG 신작 광고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1,472억 원이 예상됐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비용 증가라는 분석인데요. AI, 핀테크 등 신사업 관련 인력 충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플랫폼 개발 운영비는 1,924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라인의 인건비도 전년 대비 54.6% 증가한 148억 엔으로 예상됐습니다. 라인페이와 라인 파이낸셜을 통한 핀테크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분기 기준 라인페이 거래액은 1,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510억 엔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도 연내 100만 개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현금 결제 확산 기조와 맞물리며 빠른 확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NH투자증권은 25일 이노션에 대해 공정위 이슈에 의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7만 8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노션 현재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1% 좁은 상승폭 보이면서 300원 오른 58,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노션의 2분기 매출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1,128억 원,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2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303억 원에는 소폭 미달하겠지만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광고 시장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성장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월드컵 마케팅이 동사의 6, 7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현대, 기아차의 신차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실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정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대기업의 비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라고 한 언급 이후 주가는 14% 이상 하락했다며 이후 위원장은 비상장 계열사만 해당된다고 발언을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공업이 자동차 유리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지분을 취득해 100% 종속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유리 현재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71% 상승해 650원 오른 38,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9시 7분 지나가는 시간에 한국유리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89% 오른 4만 1,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수 시너지를 통한 사업 강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회사는 지난 22일 장 종료 후 자동차 유리 사업 강화 목적으로 계열사인 한국세큐리트 주식 370만 4,227주를 약 1,289억 엔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양수 후 소유 주식 수는 740만 주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CIS입니다. CIS가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9시 7분 CIS는 전거래일 대비 5.64% 오른 2,715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2일 4.68% 오른 뒤로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CIS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18.09% 좋은 상승폭 보이면서 465원 오른 3,035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에서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받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주제로 전고체 전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밀도와 구동 전압도 높일 수 있어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시간 단축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다이슨 등 세계적인 기업이 잇따라 사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재연구센터 전문은 기술 포럼이 배터리 연구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46% 상승폭 보이면서 140원 오른 1,7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ENG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7.19% 상승하면서 110원 오른 1,64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성기업은 전일 대비 6.84%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40원 오른 8,440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전일 대비 180원 오른 2,850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이츠 한불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48,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NX입니다. 전일 대비 5.15% 상승해 85원 오른 1,73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CGV입니다. 전일 대비 4.53% 상승해 2,900원 오른 6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4,300원 떨어진 4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 역시 3거래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245원 떨어진 현재가 3,0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국보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역시 3거래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일 대비 1,150원 떨어진 1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문배철강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이고요. 285원 떨어진 4,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창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0원 떨어진 2,290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부국철강입니다. 전일 대비 5.78% 하락해 220원 떨어진 3,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디딤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10원 오른 현재가 3,0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9.39% 역시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25원 오른 4,445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성 바이탈입니다. 전일 대비 25.3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825원 오른 4,08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테라셈입니다. 전일 대비 22.57%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 전일 대비 375원 오른 19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구형테크입니다. 현재 20%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2,710원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IS입니다. 전일 대비 17.12% 상승해 440원 오른 3,0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옴니텔인데요. 전일 대비 8.77% 하락해 345원 떨어진 3,5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중입니다. 전일 대비 355원 떨어진 3,840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투비소프트입니다. 전일 대비 1,10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11,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전일 대비 95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1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비덴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5.81% 하락해 750원 내린 12,1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시티젠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65원 떨어진 4,120원 선에서 현재가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IBK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지만 이라는 제목 제시해 줬습니다. 변동성이 짙은 현재 장세와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 관한 내용까지 짚어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2320선을 겨우 지키는 등 변동성을 보이면서 2주 연속 2%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점도표 역시 상향 조정하는 등 매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유동성 축소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확산이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돼 외국인은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 상황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도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야기한 외국인의 자본 유출 상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로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호한 경기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하지만 경기 개선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율 역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신뢰도 약화에 따른 외국인의 자본 유출입니다. 2017년 실적이 크게 개선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은 기업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둔화가 됐지만 실적 전망치는 꾸준하게 하락세 보였습니다. 특히 6월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반도체 업황이 호조에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변동성 커진 시장과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2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전략 세워보실 필요가 있는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양장시장 지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되면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하루 만에 2350선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0.58%의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343.49포인트 보여주는 코스피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파란불 켰습니다. 0.3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827.53포인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과 함께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